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G20 등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긴급 국무회의를 열었죠. 이 자리에서 복면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새누리당 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복면금지법 제정 본물이 터졌습니다. 야당은 여기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네. 안녕하세요. 귀요미. 감사합니다. 네. 요새는 지역구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더라고요. 네. 네, 성남 시민 복 터졌다. 이재명과 은수미라니 뭐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던데 여하튼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의원님 되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팟짱에. 그렇죠? 네. 네. 귀요미 버전으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성남 중원에서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꾸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은수미입니다. 여러분은 야, 의원님, 저기 연예인 삘이 나요. 저희가 우울할수록 즐겁고 네. 유쾌하게, 상쾌하게, 통쾌하게 네.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1월 14일 1차 네. 민중총궐기 때 경찰이 물대포를 쏴서 농민 백남기 선생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요. 이 끔찍한 사태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국회에서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이제 국가장 형태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평화적이고 강력한 야당과 야당의 리더십이 복원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YS와 DJ가 주요하게 정치를 했었던 70년대에서부터 90년대 더 끔찍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정부가 그러니까 일부 시위에 대해서 혹은 국민을 잠재적 폭도로 규정하는 정도의 공포스러운 것을 제대로 이제 하지 못했었던 이유는 어쨌든 피해를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야당에 찾아올 때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중재 및 정부의 그런 이 독재적이고 폭력적인 행태에 대해서 항의를 했었던 리더십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일정을 더 커졌을 상황들을 막았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평화적이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구성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 사실 원인 제공자가 그러니까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노동계약을 강행해서 저항을 이끌어낸 원인 제공자가 그에 대해서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민들을 잠재적 폭도로 모는 이런 사태는 굉장히 개탄할 만한 일이 아닌가. 더군다나 지금 트윗이나 페북에서도 이억만리는 그렇게 다니시면서 왜 100만리도 안 되는 그 백남기 선생의 병실은 외면하느냐라는 그 가족들의 얘기가 트윗에 돌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국민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배려, 그리고 평화에 대한 호소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배려, 평화에 대한 호소 이런 것들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안 들리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백남기 선생님의 사돈이시죠. 네덜란드에서 오신 그 따님의 백민주아 씨의 그 시부모님께서 이 정도면 이것은 탄핵감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그럼요. 네, 이것을 과연 외국에는 그렇게 잘 다니시는데 정말 세월호 가족들 그리고 백남기 어르신 왜 안 찾아뵙는지 전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나저나 이제 다음 주입니다. 내달 5일 2차 민중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IS와 시위대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복면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자, 우선 이 복면금지법이라는 제도가 과연 한국에 적합한 제도이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근거를 해외에도 복면금지법이 있다라는 걸로 근거를 대시더라고요. 네. 해외에 있습니다. 그걸 한 이유가 있어요.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 그러니까 국민이 국민을 차별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는 아주 극악한 방식, 사람을 태워주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KK단 때문에 이런 극우적인 행위 때문에 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테러라든가 혹은 극우 나치즘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한국은 복면금지법뿐 아니라 대테러 방지법까지 지금 정부가 들고 나오는 이유가 정당한 저항을 하는 국민을 잠재적 폭도로 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대테러 방지법도 외부로부터의 테러가 아니라 내부에 테러리스트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을 금지시키는, 국민의 저항권을 금지시키는 법이라는 점에서 저는 취지도 발상도 그리고 도입 방식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원인을 해소하면 됩니다.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든가 노동계약 드라이브를 건다든가 하는 정부의 그러니까 비상식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그러한 조치를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정부가 정신을 차리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아예 필요도 없는데 왜 정부가 스스로 이런 짓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복면금지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도 있다는 것이죠. 미국도 그렇고 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도 있는데 이것은 극우 나치즘 또 인종차별 이런 것들 때문인 것이지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복면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새누리당은 굉장히 이걸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좀 정하셨나요? 아직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고요.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대테러 방지법이나 복면금지법은 사실은 당론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론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의원총회를 여는 방식이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지도부가 입장을 발표하거나 기존 상임위에서 논의가 된 내용을 그냥
그러니까 간주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대테러 방지법 같은 건 이미 논의가 많이 됐었고 사실은 반대 때문에 폐기되었었던 법안이죠. 그러니까 네. 여전히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새누리당한테 이런 촉구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을 적으로 돌리지 말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다. 그러니까 소통을 하겠다. 그리고 평화적 시위를 허용하겠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우리 국민은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워낙 차벽 이상은 아주 이 단호한 벽이 지금 쌓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격앙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을 궁지로 몰고, 네. 하면 당연히 그 사람도 쥐도. 저항을 하게 되잖아요. 국민을 궁지로 몰지 마시고요. 소통의 그 통로를 뚫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자. 나는 노동계약 맞다고 보지만 어쨌든 노동계약 반대하면 얘기를 들어보자. 그리고 그 얘기를 평화적으로 그러면 표현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면 될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대화를 하면 될 일을 차벽을 쌓고 또 사람을 궁지로 모으니까 사실 쥐도 이렇게 궁지를 몰면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어쨌든 정부가 지금 이거를 불법 시위로 규정을 하고 거의 소탕 작전을 펴겠다 이런 입장을 나오고 있는데요. 장윤선의 팟짱.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여튼 그 전에 여러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죠. 복면금지법 네. 관련해서 새누리당 정가비운 의원이 제일 먼저 깃발을 들었습니다. 이분 국회 부의장이신데요. 복면을 쓰면 익명성이 보장이 돼서 과격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복면을 못 쓰도록 해야 된다. 복명만 쓰면 과격해진다. 이런 주장인데요. 타당성이 있을까요? 본인들이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본인들이요? 그러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가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러는데 본인들이 복면 집필을 하시잖아요. 복면 집필을 하면서 과격해지시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 너도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국민들은요,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특히 일부 분들이 그러니까 차벽을 뚫어야 되겠다는 일념이 있는 거죠. 저 차벽이 우리를 궁지로 몰고 우리를 계속 폭도로 몰고 그리고 대화를 가로막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하게 되는 거죠. 그냥 놔두면 우리 국민은 굉장히 평화적인 사람들이에요. 네. 거기다가 복면 집필의 형태를 하니 복면 집필에서 일방적 드라이브를 먼저 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격 시위를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평화롭고 순수한 우리 국민에게 과격 시위를 유도하고 있으면서 익명성이 보장되면 과격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익명성을 보장한 시위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 시위도 있었고요. 네. 혹은 침묵 시위라고 해서 왜 마스크만 쓰고 그 침묵 시위를 했었던 우린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과격해졌던가요? 그 시위를 보장을 해주면 절대로 과격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가빈 의원도 이런 주장을 했어요. 건강상의 이유나 성매매 여성들 그리고 비폭력 침묵 시위는 예외다. 이런 예외 규정을 이른바 소수자, 약자 보호라고 든 것인데요. 요 분들은 이제 복면 시위를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걸 병아리 감별법이라고 생각해요. 병아리 감별법. 표현의 자유는 보편적인 법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먼 되고 먼 안 된다라고 감별을 해버리면 사실은 복면을 쓰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홀리는 게 있어서
뭔가 좀 이상해서 내가 얼굴을 내놓고 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마치 장애인 차별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국민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고 비정상적이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복면을 쓰세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인권을 유린하는 겁니다. 인권 유린. 그래서 저는 보편적으로 인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본인들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복면을 쓰고 싶으면 쓰는 거고 네. 말고 싶으면 마는 거죠. 그것이 2003년에 헌재 판결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복면 금지법 같은 것, 그다음 심지어는 시위의 물품까지도 제재를 하는 것은 사실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아리 감별법 만들지 말고요. 헌법에도 보장된 보편적인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면 또 이런 안도 있어요. 대학 입학 시험 보는 날, 그날 이제 11월 14일 날 이제 이번 수능 시험 보는 날 논술고사가 있었다는 건데요. 대학 시험 보는 날에는 집회하고 시위 못하게 하자. 그래서 대학 입시 있는 날은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법, 이것도 만들자는 것인데요. 이런 게 세계적으로 있나요? 이럴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네.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고 그런 청년들을 보호하겠다는, 그러니까 청년들을 보호하겠다는 건데 제가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청년을 그렇게 보호하고 싶으면 청년의 길을 좀 살리십시오. 제가 요즘 청년 3당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청년 하익당, 청년 수당, 청년 배당 이걸 엮어서 청년들을 응원하고 길을 살리는 것을 하면 지금 청년의 일자리 문제나 좌절감도 많이 해결될 텐데 그것은 페널티라도 줘서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한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대학 입시를 근거로 청년을 볼모로 임금 깎게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대학 입시를 볼모로 사실은 보편적인 인권을 제한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더군다나 1차 집회 때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를 구했고 시간도 그래서 오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죠. 충분히 다들 알아서 해요. 제발 그만 간섭을 하십시오. 간섭을 한다는 건 국민의 아이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모셔야 될 네. 국가의 주인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간섭하고 채찍질하고 당근 줘야 될 그런 아주 미숙한 아이들로 보는 정말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원하게 명쾌하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방송만 들으면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서 판판이 깰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정가윤 의원 말고도요. 이노근 박인숙 의원들이 줄줄이 지금 복면금지법 관련 개정안, 집시법 개정안이죠. 또 입법안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너도나도 이 복면금지법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어요. 이 처음 얘기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김무성 대표였는데 김무성 대표가 처음 제안했을 때는 이렇게 줄줄이 내지 않았었거든요. 박 대통령 말씀 딱 떨어지자마자 줄줄이 이렇게 입법 발의안을 내놓는 데는 또 특별한 정치적 이유나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의혹이 굉장히 크잖아요. 고구마 줄기도 아니고. 네. 그런데도 줄줄이 사탕도 아닌데 일사불란하게 앞으로 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청와대를 바라보고 공천을 호소하면서 저는 진박이에요. 이렇게 외치는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죠. 물론 의혹입니다만 그런 의심받을 짓을 국회가 한다는 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국회가 청와대 하부 조직도 아니고요. 청와대 앞에서 그 선생님이 왜 어릴 때 앞으로 서 하면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면 줄 서는 것도 아닌 완전히 나란히 입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런 건 국회의 독립성,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간과하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네. 의원님 그거 한번 다시 듣고 싶어요. 저는 진박이에요. 너무 그 워딩이. 제가 요즘 저는 진박이에요. 혹은 내가 진박이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의원님 거의 성우급에 훌륭하십니다.
지금 민중총궐기 대회 때 나온 의제가요. 무려 22가지나 됩니다. 네. 현장에 나오신 분들이 농민, 노동자, 도시 서민, 청년, 학생들. 갖가지 이슈들을 전부 들고 나왔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전부 민생 이슈입니다. 어떻게 살란 말이냐. 전월세 폭탄에 도무지 그 쉬운 해고에 도대체 살 수가 없다. 어떻게 할 건지 정부가 권력이 좀 답변을 좀 해주라. 이런 차원에서 전부 쏟아져 나갔는데요. 이 콘텐츠가 전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전부 실종되고 오로지 폭력 집회 이 프레임 하나로만 전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당시에 나왔던 이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이런 거죠. 우리나라 고소득층 기준이요. 월 급여 290만 원을 받으면 고소득층이에요. 290만 원. 예, 그러니까 상위 한 3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소득층, 중위소득층, 고소득층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고소득층은 월 급여 290만 원, 연봉 3,450만 원을 받으면 고소득층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그 이하의 급여를 받으면서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여기에 1인당 채무가 지금 2,15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럼 4인 가족 기준으로는 8,6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네. 못 살겠는 거죠. 그러면 돈이 그럼 없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은 천조의 채무를 지고 있고 개발 대기업은 천조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죠. 네.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가는가가 굉장히 분명해지고요. 이렇게 돈이 위로만 올라갔더니 아래가 완전히 냉기가 돌아서 경제가 거의 스톱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정하게 재벌만 퍼지게 하지 말고 서민 경제를 살리고 임금소득을 올리고 그리고 임금소득 그렇게 깎는 노동계약 하지 말고 더군다나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람은 사람다운 정신과 영혼이 정말 필요해요. 네. 근데 그것조차도 획일화하겠다는 국정화까지도 내거니 정말 총체적으로 정신, 몸, 육체, 그다음에 심지어는 가슴, 사랑을 하는 이 뛰는 가슴까지 정부가 한 손에 움켜쥐고 획일화해서 박근혜 대통령 형 인간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와 관련된 온갖 쟁점을 다 들고 나오고 있지만 얘기는 단 하나라고 봐요. 사람 우선이다. 그것도 그중에서도 약자 우선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저는 정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들어보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끔찍한 세상입니다. 4인 가족 1억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8,600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빚 갚기도 바빠서 다른데 도저히 여유가 없다는 원성이 여기저기에서 자자합니다. 그런데도 심지어 획일화까지 해서 모든 국민들을 박근혜형 인간 만들기 이렇게 간다면 국민들이 도무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2003년이죠. 헌법재판소가 집회 자유는 그 시간, 장소, 방법, 목적 이것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참가자도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앞서 지적해 주신 복면금지법 위헌 논란의 기본이 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인데요. 이 점을 두고 볼 때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결코 이 복면금지법을 통과시켜줄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절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권, 그러니까 정말 기본권 중에 기본권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주민들도 많고 인종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는 곳이고요. 어쨌든 이 단일 민족으로서 나라와 국가를 좀 살려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부적으로 테러리스트, 적이라고 규정하는 경우는 독재국가 외에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독재 획이냐,
72년이냐 이런 얘기들이 SNS에서 나오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언어가요 굉장히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과도하게 진영 논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100%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언어가 국민들을 점점 얼어붙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공포 정치가 가능할 수도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양김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을 신인이라도 어떤 특정 지역의 전략 공천에서 당선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겠노라라고 얘기하면서 60%를 친박을 추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180의석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80의석의 60%는 108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108명의 의석을 만들어서 5천만을 통제하겠다라는 발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지역구에 꽂아서 당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보여놨잖아요. 네. 여기에 공포 카리스마까지 결합을 시켜서 그리고 공포가 어떤 거냐면 이 애국이냐 비애국이냐 종북이냐 아니냐 이런 식의 진영 논리를 통한 공포 카리스마를 가지고 장기 집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예전에 100% 국민 이런 유사한 얘기를 한 건 나치였어요. 나치가 그래서 그 오생학을 도입하지 않습니까? 우월한 인종 혹은 나치가 인증하는 인종만 살아남았겠다고 한 건데 사실은 100% 국민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것을 국민의 단합이나 통합이나 화합이나 이걸 생각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형 인간을 상정하면서 혹은 박근혜식 국민을 상정하면서 100% 국민을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죠. 저희가 잘못 이해했군요. 저희는 국민 화합, 통합 이런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박근혜형 인간을 만들어서 그것을 100% 나치에 비유하시니까 상당히 소름이 돋는데요. 예, 물론 우려이긴 하지만 네. 요즘 너무 강력한 그 공포 정치를 선언하고 계셔서 네. 사실은 이제 현실로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어요. 그렇군요. 정말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예. 자, 12월 5일 2차 민중 총궐기 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어찌됐든 벌써부터 경찰은 이것은 불법 집회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말라는 건데요. 그렇지만 SNS를 보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유쾌하고 경쾌한 복면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요. 차라리 이번에 복면 페스티벌로 코믹하고 재밌게 하자 이런 제안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또 저도 트윗과 페북에 그것을 공유하거나 네. 혹은 저 역시 상상 제안이라는 형태로 제안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런 거죠. 한편으로는 야당이 차벽 대신 사람벽을 만들어서 그날 평화적인 시위를 보장을 하고 물론 그런 보장할 것을 촉구를 해야 되겠죠. 정부에게도 하고 그러면 거대한 공간이 열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시민들이 자유롭게 복면 페스티벌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그래서 왜 우리가 온라인에서 푸사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밝히듯이 오프라인 광장에서도 가면이든 복면이든 뭐든 좋은 그걸 가지고 정말 노동계약 국정화 남반대세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자라고 저도 상상 제안의 형태로 올려놨고요. 국가장이 끝나면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친전을 보내려고 친전을 준비를 다 끝내놨습니다.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자. 저는 당 지도부가 충분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시위 문화도 바뀔 거고 우리가 좀 더 아까
죽어버리니까 폭력이냐 아니냐로 쟁점이 돼버려서 사실상 우리가 하고자 했었던 얘기는 묻혀버렸잖아요. 네. 우리가 하고자 했던 얘기들도 드러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께서는 양반 앞에서 양반탈을 쓰고 양반을 비판했고요. 네. 그걸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껄껄껄껄껄 웃으면서 사실은 공감을 했잖아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역사를. 네. 그 역사도 한꺼번에 살려보죠, 뭐. 그렇죠. 좀 기대가 큽니다. 12월 5일, 정부가 굉장히 진지하고 무거운 태도로 분명히 또, 살수차도 준비하고 그럴 텐데요. 양반 앞에서 양반탈을 쓰고 양반을 비판했던 그때의 심경으로 돌아가서 크게 한번 웃어주면 정부가 당황하지 않을까요? 네, 당황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야당을 강력하고 평화적 리더십을 의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은 국민이라도 백남기 씨와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민의 저항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전 지금 야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즐겁게 그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들께서 사람벽을 칠 때 장미꽃 한 송이씩 쫙 들고 쓰면 장관일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것도 좋은 드네요. 제안이신데요. 괜찮죠? 네. 예, 저도 상상 제안에 하나 올려주세요. 의원님들께서 꽃 한 송이, 그 테러가 난 프랑스 파리 유리창에 꽂힌 그 장미꽃 한 송이가 무엇을 위해 이런 짓을 했느냐는 그 표제와 함께 얼마나 전 세계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야당 국회의원님들께서 전부 꽃 한 송이씩 들고 인벽, 차벽 대신 인벽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많은 국민들이 정말 즐겁고 재밌고 자유롭게 제대로 된 집회 시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날 뵐게요. 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단체 공정여행을 시작한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과 함께 2016년 새해 첫 여행을 떠나볼까요? 차마고도를 따라 천혜의 자연과 소수민족들의 삶을 체험하는 차마고도 윈난 여행. 하얼빈 빈등지와 짜릿한 겨울을 만끽하는 겨울 만주여행. 하얀 설원 위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강원도 태백 영월 여행. 새로운 여행, 가치 있는 여행, 더 재밌는 여행. 공정여행과 함께 해주세요.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 전화 070-8812-5809 070-8812-5809 www.fairtour.co.kr을 검색해 주세요.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매주 목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철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우리는 언제쯤 비즈니스 프렌들리 하는 그날이 올까? 저희 코너의 모토입니다. 네. 안 돼.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김종철 경제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퍼플. 네. 퍼플 컬러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그게 그 보통 사람들은 소화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 퍼플과 어울리는 그 약간 레드빛이 도는 체크무늬 셔츠를 받쳐 입으셨어요. 예, 네, 맞습니다. 예리하죠. 날카로우신데요. 뭐 보여 눈에. 뭔가 이게 이 색감을 표현하시는 게 네. 정확하시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저게 좀 목감기 약간 비슷하게 와가지고. 요새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오늘 영하 2도. 그러니까요. 영하 아침에 2도고요. 정말. 굉장히 춥고 이제 주말 영하 4도까지 내려가서 이제 본격적인 초겨울 날씨. 근데 진짜 올 가을은 네. 어떻게 가을 뭐 그러니까요. 했나 왔다 갔나 뭐 하여튼
그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뭐 그 어떻게 했는지. 강원도에 첫눈 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일면 사진이 네. 눈 쌓인 강원도. 네. 그리고 북한산에도 눈이 왔고요.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 일원에도 눈이 많이 왔어요. 그 서울에도 맞아요. 어제 눈이 온다고 했었는데 비가 왔죠. 첫눈은 아직 공식적으로 그렇죠. 서울 온 건 아니죠? 아니죠. 네. 첫눈이라고 하기에는 안 왔어.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첫눈을 인정하는 맞아요. 기준. 네네네. 예. 그거 가지고 또 막 논란이 있고 막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네. 올해 첫눈은 언제 내릴까요? 첫눈 오면 뭐 하세요? 저요? 네. 애 보러 가요? 아, 그래야겠네. 진짜. 아니 저는 그 옛날엔 첫눈 오면 막 모여서 술 마시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눈 오면 되게 즐거워하고 그렇죠. 20대 때. 근데 그렇죠. 전 사실 눈 오는 거 싫어요. 눈 오면 세차해야 되고 길 막히고 네. 애 보러 가야 되고 전형적인 이 아줌마 네. 포스가 속상하다. 여러분들 저하고 비슷하시죠? 예, 아닌가? 다 비슷해요. 사는 그럼요. 거. 예, 비슷해요. 그렇죠. 예, 별 맞습니다. 차이 없어요. 예. 다음은 팥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팥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살벌합니다. 재벌 상생의 민낯, LG전자의 협력회사 죽이기. 마누라 죽이기라는 영화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이렇게 죽이기라는 표현을 쓸 수 있냐 여성계에서 막 반론하고 그랬었는데 맞아. 그런 영화 있었죠. 예, 죽이기가 아주 그냥 노상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의 김종철 부장의 눈에 걸린 기업은 LG전자군요. 네. 죽었어.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LG전자가 불공정 거래 문제 제기를 했던 협력회사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탈법 행동을 했다. 이 사람들 도대체 짚어보죠. 솔직히 이게 이제 이런 대기업과 어떤 그 1차 협력 회사, 뭐 2차 협력 회사 뭐 이런 있잖아요. 네. 항상 이 협력 회사의 이런 불공정 거래가 솔직히 어제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몇 년 동안 뭐 그동안에 꾸준히 특히 대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들 이 문제는 그래서 그동안 계속 뭐 경제민주화 중소기업의 을지로위원회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가불관계. 맞아요. 이번에 LG전자 이 얘기는 이제 그 경향신문에서 처음에 이제 보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좀 요즘에도 이런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 그 내용을 보면 2008년에 그 LG전자 협력사의 대표인 강모 씨가 이제 그 LG전자하고 이제 그 협력 회사겠죠. 그러니까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LG전자가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고발을 합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이 강모 씨가. 그러니까 LG가니까 이제 공정에 이제 이 사람이 고발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좀 처리를 하려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떤 대응 방안을 만들려고 뭐 여러 가지 문건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드러난 게 이 문건이 드러나면서 LG전자의 어떤 그런 그 어떤 그 자기가 딱 찍은 협력사를 어떻게 죽이는가 그 내용들이 좀 전말이 약간 좀 드러난 건데 요지는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그 고발한 LG전자를 감히 고발해 네가 그러면서 협력업체 사장을 상대로 여러 가지 온갖 횡포를
그대로 자행한 그 내용들이 그냥 문건에 그대로 드러난 것들이 이제 이게 솔직히 이번에 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게 드러나게 됐는데요. 네. 정말 이렇게 보면은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우선 짚어봐야 될 게 네네네. LG전자가 왜 안 줘 돈을? 일단 이게 그렇죠. 문제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일했어요. 일하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금 지불 약속을 어긴 거는 LG전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돈 줘. 이렇게 고발을 한 건데 고발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돈 안 준 놈이 그러니까. 잘못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뭐 무슨 납품을 했겠죠. 네. 이 회사가 그 그렇죠. LG전자 여러 가지 부품을 납품했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어떤 부품과 이런 것들을 이제 뭐 LG전자 거래하는 회사들이 많을 거고 네. 이게 이제 미래지원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LG전자 쭉 거래를 하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을 줬는데 돈이 안 들어와. 네. 근데 보통 이제 이게 거래가 뭐 어음 끊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현금을 현금 주는 게 안 현금을 또 급박받 주지도 않아요. 근데 하여튼 그것도 막 미뤄지고 하여튼 그러면서 약속이 이제 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불공정 거래로 내용 증문을 보내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내용 증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공정위 신고도 하고 공정에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LG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좀 쳐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 그 첫 번째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첫 번째는 이 강 씨가 네. 대금을 주지 않아요. 계속 안 주는 거야, 아예. 네. 안 주면서 이 사람이 공정위 신고를 하고 네. 뭐 이런 거 할 거를 어떻게 무마시키기 나거나 힘을 빼기 위해서 이 사람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압박을 합니다. LG가 오히려 LG가 이 사람을.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압박을 할 때 LG가 직접 나서면 안 되니까 네. 제3자를 동원합니다. 제3자는 또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미래지원에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네네.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을 네. 회유합니다. LG전자가. 그래서 이간질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요. 그 돈을 줘. 미래지원 직원들한테. 그렇지. 그래서 사장을 고발하라고. 그렇죠. 그 뒤에는 LG가 있다. 그렇죠. 횡령과 배임 혐의로.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제 뭐 기억시, 니은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직원들한테 이 강 모모하고 무슨 관계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생활을 하기 힘드니까 일단은 착수금으로 550만 원을 주고 네. 사례금 또 뭐 전세 보증금 1,500만 원 이런 것들을 긴급 자금으로 빌려줘라.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이 강 씨 사람이 자기 직원들 회유하기 전에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LG전자 자체 내부 문건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대기업이 이러냐 정말.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이게 그래서 결국 어쩌면 이 LG전자가 이 강 씨가 이제 공정위 신고 이렇게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네. 사장을 고소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직원들도 나쁘다. 그러니까 이게 참 나중에 이 직원들이 양심선언을 해요. 참나. 예. 아쉽죠. 정말 저는 잠깐 요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그 드라마 송곳이 요새 그렇죠. 뜨고 있잖아요. JTBC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우리 생활의 쌩얼이라서 가슴이 아파서 잘 못 보겠다 그러나 봐요. 그 시청률이 많이 안 나오는데. 근데 제가 봤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가 돈 받으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장이 그 어깨들 동원해가지고 쫓아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큰 해머로 빵 쳐가지고 금을 딱 거어요. 그런 다음에 한 놈씩 나온나. 딱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들 딱 데리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얘기해요. 아버지는 힘없는 힘 센 놈한테는 절대 굽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네. 지금 딱 그거예요. 일을 했는데 돈을 왜 안 줘? LG전자 사장 누구야? 구본준 사장이라고요? 구본준. 구씨구나. 그 구본무 회장의 동생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좀 덜티해? 아니 근데 빨리 바로바로 돈도 주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지. 큰 기업이 왜 이래요? 한번 살펴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참 좀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죠. 네. 그 대기업의 어떤 남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그 대기업이 그 협력사 상대로 그리고 그 협력사가 자신이 어떤 정당한 어떤 그 부품에 대한 어떤 그거를
대금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못 받고 그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해서 공정위를 고소하고 고발하는데 그걸 또 못 보고 그 내부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오히려 역 고소 고발 내지는 배임 혐의로 그 막 하고 그런 어떤 무력화 막 그렇게 또 그 강압적으로 그런 회유 뭐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요. 더 웃긴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G전자가 그런 또 강씨 그 사람의 친척까지 동원합니다. 친척한테 여러 가지 그 직원하고 친척들한테 사례금, 뭐 전세 보증 이런 걸 주면서 회유를 시도하고 또 실제 또 사건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씨 회사 직원 2명이 그 자기가 모시던 사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네. 또 친척 중 한 명은 그 강씨를 상대로 그 경찰에 가가지고 불리한 진술을 다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제가 한마디 이거는 안 할 수 없어요. LG전자 참 졸렬하다. 아니 딴 것도 아니고 뭐 착수금 550, 예? 전세 보증금 1,500.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생활고가 너무 어려우니까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을 이렇게 회유하고 분란시켜가지고 전선을 복잡하게 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득을 빼먹는. 이거 정말. 이거 정말 그 솔직히 말하면 이거 그 골목에서 주름 잡는 양아치들이 많이 하는 수법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엄밀히 말하면 이 방법 자체가 되게 좀 치졸하죠. 그렇죠. 이랬다고 또 우리 또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주변 상대로. 주변을 상대로. 아이고 갑자기 두렵네.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근데 지금 보면 LG전자가 이 사장님, 강 사장님을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을 해서 구속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그렇죠. 네, 구속을 시키려고 네. 했는데 네. 이제 경찰에서 이제 이 직원들이 이제 그 자기 사장을 또 배임 혐의를 고발했잖아요. 네. 경찰에 이 사람들 불러다 또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경찰 조사해 보니까 혐의가 없는 거야. 무혐의예요. 그 무혐의를 판정해 놨어요. 네. 그리고 또 이게 검찰로 넘어갔어요. 네, 무혐의 상태로. 네. 그래서 검찰 또 이제 근데 더 웃긴 건 오늘 또 아니 아침에 무혐의 상태인데 기소가 안 됐을 텐데 어떻게 기소가 안 됐는데 이제 넘어가요? 검찰에서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조사를 하게 되냐면 이게 무고가 되는 거잖아요. 무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장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내가 횡령 배임이 한 게 없는데 자기를 고소 고발했으니까 직원들한테 황당하고 무고 혐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서 센데, 그럼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신들 이거 도대체 왜 이 횡령 배임 사장이 아무런 그게 없는데 무슨 고소 고발하느냐. 그걸 뒤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 배후에 LG전자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양심선언에 돈을 받았다. LG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게 이제 그게 참 웃긴 거죠. 그게 안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LG전자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강씨 이분이 2008년, 2009년에 경찰, 검찰 뭐 이렇게 하고 지금 2015년이잖아요. 네. 거의 6년 동안에 제대로 어떻게 거의 뭐 삶을 제대로 그 삶을 하지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검찰이 뒤늦게 이 문건 내지는 이 LG전자 이걸 추진하고 이 LG전자 그 부장이 있습니다. 네. 이 문건을 만들고 이걸 이 문건을 만들었던. 네.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추진했던 이 부장을 구속을 합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네. 검찰이 오랜만에 잘했다는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그 정치 검찰로 막 오랫동안 비판받았는데 그래도 이번 건에 대해서는 좀 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살펴볼게요. 네. 사실 LG전자라는 큰 회사가 협력사 대표한테 거의 뭐 공작 수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또 LG전자 직원들을 전담으로 붙여서 그 강 사장님을 사찰하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건가요? 그게 이제 이 MR 소송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 MR이 왜 MR이에요? 그게 이 회사 이름이 미래지원이잖아요. 미래에서 MR. 그래서 MR단. 여기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 영어를 표현해도 참 좀 촌스럽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기업에 저는 굉장히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이 가시는 줄 알았는데 이름 보면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분 있잖아요. 그 롯데그룹. 그 양반 생각나요. 그 형님. 신동주 회장. 신동주 회장. 그 회사 이름이 그거였잖아요. SDJ. SDJ. 코퍼레이션. 신동주.
코퍼레이션 꼭 코퍼레이션 딱 붙여가지고 그분들 잘 계신가요? 어떻게 소송 그것도 알아봐야 되는데 진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죠. 아유, 그 집안 연말 앞두고 면세점한테 난리 났더라고요. 난리 났어요. 그때. 물건이 2천억이 있다면서요? 그거 네. 어디다 팔어? 큰일 났네 그거. 우리 동네 아줌마들은 그거 풀리기만 기다리고 아니 있어. 롯데는 어차피 자기 네. 다른 아울렛 소공동이나 다른 그 면세점 있으니까 그쪽으로 팔면 되는데 이번에 잠깐 좀 빗나갔지만 SK가 떨어졌잖아요. SK 면세점이 워커힐 거기 물건 다 내놓습니다 지금 한 500억 정도. 500억. 어제 창고 대방출. 맞습니다. 그거를 내년 5월까지 안 팔면 그게 다 불태워지거나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80%씩 내놓는답니다. 그렇군요. 우리 동네 아줌마들 전부 그 얘기하더라고요. 언제 해? 물건 나온다. 제가 기자니까 그런 거 잘하는 줄 알고 막 물어보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미치겠다고. 동네 아줌마보다 더 정보에 어둡다고 저한테 막 비판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시 LG로 돌아갈게요. MR 소송 대응 방안. 이게 국정원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무슨 대책 문건 이런 거. 그렇죠. 예. 참 이런 거를 기업이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건 내용에 보면 이 LG전자가 이 강 씨의 이 회사와 강 씨를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작, 사찰 이런 말을 붙일 정도로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LG전자 한 15명 그 이름과 이 사람들의 역할들이 다 자세하게 적혀 있고 그 LG전자 직원들이 개인별로 이 강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조사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만약에 LG전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좀 어떻게 보면 과도 공작 수준까지 하는 그런 이유가 거기 적혀 있는 게 어떤 이유냐면 강 씨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추진하게 되면 다른 협력사들도 똑같이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게 전례를 만들면 안 된다. 본물 터지듯이 여기저기서 돈 달라고 그럴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한 어떤 과징금 공정위에 또 과징금 부과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른 협력업체들한테 이런 게 또 전파가 되면 이게 또 뭐 계속 이어질 것이다. 2차, 3차 강씨 뭐 미래지원의 어떤 그런 회사 나올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본때를 보여줄 어떤 사례를 잡은 거죠. 그렇군요. 근데 참 이렇게 보면 LG 전자가 그러니까 LG전자 아까 한 부장님이 작성한 문건이라고 했는데 그 개인이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큰 차원에서 직원들이 동원되고 이런 단서들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번 사건은 LG전자라는 이 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만들어낸 사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LG가 이 강 씨 사건에 되게 민감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대응한 이유가 강 씨 요구대로 이렇게 거래대금 이 지급을 하게 되면 앞으로 더 회사 쪽에 더 손실이 클 것이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고요. 실제로 그 문건 안에 그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강 누구를 추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뭐 타 협력사들도 분명히 이렇게 전파가 돼가지고 합의금 요구가 그런 사례가 빈번해질 것이고 또 합의가 돼서 공정위 조사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신고해서 또 조사받을 수도 있고 공정위 조사 자체를 완전히 면제받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회사는 지침을 딱 내립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뭐 감사 과징금 리스크를 안고 강경 대응하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사는 본부 의사결정에 따르겠다. 이게 사실상 이렇게 보면 그 본사 차원에서 굉장히 그 이번 사안을 중하게 보고 컨트롤 타워였네요. 맞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강 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에 이렇게 재소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2009년에 이제 그 LG전자가 밑에 사람들 동원 내지는 그 친척 내지는 그 직원들 동원해 가지고 이 사람을 고소고발하게 되고 이 사람은 그 경찰서에 불려다니면서 계속 조사받다가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지금까지 6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그 직원 한 명 중에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LG로부터 돈 받고 사장을 고발했다. 이런 식의 양심선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이 문건을 만든 사람은 그 부장이라고 있는데요. 권 무슨 부장이라고 있는데 이 부장이 결국은 오히려 이제 그 배임 혐의로 구속을 당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배임이냐? 이 사람이 회사 돈 2억 5천만 원 정도를 막 쓴 거예요. 이 사건을 하면서. 그렇죠. 2억 5천만이 왜
무슨 돈 어떻게 쓴 거냐 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 2억 5천만의 상당 부분 거의 돈이 다른 옆에 사람들 그 강 씨를 고발한 그 사람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아까 뭐 수고비 비용으로 또 2억 원, 소송 비용으로 또 5천만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면 솔직히 뭐 권 부장 이 사람이 무슨 돈 있어 개인 돈을 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결국 회사 돈이고 그래서 배임 혐의로 구속을 된 건데 네. 이게 뭐 단순한 어떤 뭐 회사의 어떤 뭐 혼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정말 본사 차원에서 이게 오케이 내지는 어떤 지시 이런 게 하지 않고서는 뭐 이 사람이 혼자 본부장이 무슨 혼자 이런 거 문건을 만들며 사람들을 동원하며 사찰하며 이렇게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참. 장윤선의 팟짱.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참, 근데 이게 잠깐만요. 하나씩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 LG가 작성했다는 이 문건을 보면 네네. 합의가 돼서 공정위 조사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다른 내용으로 또 신고를 하면 또 조사받을 수 있고 공정위 조사를 면제받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거 말고도 여러 건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돈 안 준 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몇 건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다 해결을 해줘야 옳지. 맞습니다. 이걸 안 해주고 누르고 버틴다는 전략인 거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하청업체들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소기업 간에 상생해야 된다고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현실은 이런 거예요. 찍어 맞습니다. 누르고 맞습니다. 어디다 대고 소송이야 지금. 그렇죠. 이렇게 되면 완전히 사람 자체가 6년 동안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사회부 시절에 그 삼성하고 싸우는 협력업체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도 보면 그 자기가 죽을 각오로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결국 패소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그 뭐 법조계나 어디나 너무 힘이 세가지고 도저히 삼성을 이길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 흘리시던 장면이 저도 기억이 좀 나는데 지금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이 권 부장의 경우도 이게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하는 건데 이게 자기 돈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결국 또 꼬리 자르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결국은 이게 이 사람한테 그냥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회사 입장에 보면 너가 그냥 안고 가라. 베테랑 생각나 영화. 맞아요. 네가 이번에 좀 가져야겠다. 네? 그거나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권 부장이 이 그 협력업체 사장하고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친한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무슨 그 광 씨하고 무슨 원수 지을 일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회사에서 이 사람이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이 사람 권 부장은 또 했을 것이고 권 부장도 그 남대로 여러 대응방 이런 등 이것도 아마 이게 지금 이렇게 불거져서 한 모양이지 아마 그 전에 많은 사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내부적으로. 네.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그럼요. 검찰이 이번에 세게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창원지검에서 하는 수사예요. 창원지검 마산지청인데 그러니까 그 LG전자가 또 창원에 공장이 있잖아요. 아마 그쪽에서 이제 그 협력업체 부품 대림 그 협력업체랑 그런 관계에서 막 이게 불거진 것 같고 이게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사안은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지방 검찰청에서 내지 그쪽에서 더 세게 하는 것 같기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만약에 서울에서 벌어졌으면 이렇게 압력과 했을까? 로비와 이런 게 많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대형 사고를 친 LG전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기자들한테 밝히고 있습니까? 제가 이것이 이제 불거지고 이거를 저도
그 월요일 날 저녁에 늦게 이 내용을 또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LG전자 쪽도 수소문 엄청 했습니다. 네, 취재를 하셨겠죠. 네. 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엄청 불리하면 남기고 꼭 전화하네. 제가 문자를 엄청 남기고 네. 전화를 수십 번을 하고 이렇게 누굽니다. 제가 전화 부탁드립니다. 남겨도 연락이 없어요. 계속 전화했는데 전화는 안 돼. 그 LG전자 홍보팀의 모 임원을 제가 저녁에 간신히 통화됐어요. 네. 그분은 제 번호를 몰랐나 봐. 받았어요, 그분이. 네. 목소리가 기자인 줄 모르고 받았구나. 이번에가 뭘까요? 지금 밤에 10시 반쯤인가? 예, 예. 갑자기 받으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 그런 게 있어요. 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그럼 자기 지금 너무 피곤한데 이 밤중에 전화 주시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잘 모른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새벽 2시에 해야 돼. 그래가지고 또 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전화를 하도 안 받아가지고 새벽 3시 하니까 받더라고. 안녕하세요 말했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기자들이 얼마나 질긴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임원이 막 그 거의 잠 오는 목소리와 함께 아 자기 모르니까 저기 담당 그 저한테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는 그 끊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또 담당 모 부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그분도 받았어. 그분은 네.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제 담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공무원 같아요. 이건 제 담당이 아니고요. 또 모 부장이 있대 담당이. 네, 네. 제가 그 모 부장한테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보래. 네. 그런데 기자님 너무 밤중에 전화 주신 거 아니에요? 뭐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지금 사안이 되게 사안이 이렇게 심각한데 무슨 심각하고 밤중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게 좀 네.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네. 그리고 입장을 좀 기사 써야 되는데 지금. 밝히 주시면 좋겠다. 네.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밤에 전화 주셔서 저희가 어떤 입장을 내면 좀 날 새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기들이 바쁠 때는 기자들한테 밤 9시 10시에 전화해서 맞아. 이거 기사 써달라고 그렇지. 난리 치던 양반들이 말이야. 그렇죠.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이 밤에 전화해가지고 왜 취재하냐고 난리치고 LG전자. 그래서 지금 담당 부장한테 계속 지금 연락하고 네. 남겨도 답이 안 옵니다. 전화가 안 와요. 이러시면 안 되죠. 밑에 후배들 뭐 밑에 그 밑에 있는 뭐 그 직원까지 제가 다 전화를 했는데 그분들은 제 담당이 아니어서 제가 그 사안은 그 담당 직원이 아니어서 뭐 연결은 해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 그렇게 나와요 지금. 아, 정말 너무 비겁하다. 그런데 LG전자에서 여하튼 이 보도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취재가 하고 하니까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 입장은 내놨더라고요. 보니까 뭐 하여튼 이번 사건이 네. 회사 차원 방침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이 협력사였던 이 강모 씨가 이제 그동안에 회사를 상대로 여러 가지 주의 주장 뭐 요구를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이 권 부장이 혼자 개인적으로 이런 오해를 살 만한 보고서를 만든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권 것처럼 부장님 인터뷰 한번 하고 싶네요. 이분 네. 지금 구속돼 있잖아. 정말 근데 좀 꼬리 자르기인데 이 권 부장도 되게 억울할 거예요. 근데 말은 못 하겠죠. 내가 이번에 좀 살다 오면 나중에 회사에서 또 뭐 해주겠지라는 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베테랑 생각나. 그러니까 영화 베테랑이랑 그렇죠. 어쩜 게 현실이 똑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뭐 미래지원 이 소송의 그 직원들한테 돈 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미래지원 그 직원 협력사 직원들이 되게 생계가 힘들다. 그래서 이걸 좀 지원해 주려고 했던 것이지 이게 무슨 뭐 그리고 뭐 우리가 뭐 다른 협력사 소송 뭐 협력업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맞고 또 이런 것들 차원에서 이렇게 옆에 좀 모니터링 그러니까 아까 사찰을 네. 모니터링한 정도로지 이게 뭐 무슨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자체가 되게 좀 그게 모순이네요. 되게 좀 모순이에요. 되게 좀 옹졸하죠. 말이 안 되는 앞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무슨 뭐 모니터링을 하고 뭐 돈 준 게 무슨 뭐 지원이고 생계 지원입니까? 미래지원 내부 소송은 협력사 내부 직원들의 생계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550 준 거야? 그리고 전세 보증금 1,500도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협력사 직원들의 그 생계가 걱정이 되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명확하게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 네. 이거를 무슨 소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죠. 말이 안 그리고 되죠. 네. 그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참 이게 그 이런 식의 그런 주장을 하고 그냥 그 한다는 게 저는 참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LG전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소비자들과
근접한 제품들을 많이 그럼요. 만들잖아요. 우리 집에 LG전자 진짜 많은데 텔레비전, 뭐 TV부터 해가지고 냉장고, 뭐 휴대폰, 네. 뭐 냉장고, 뭐 김치 진짜. 냉장고. 요새 와. 또 김장철이야. 그리고 또 뭐 세탁기, 그럼요.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진짜 소비자들에게 어떤 그 기업의 이미지, 그 다음에 그 신뢰 이게 되게 좀 중요한데 네. 이런 식으로 어떤 협력사들과 이런 관계, 그다음 이런 식의 어떤 그 뭐 처리 네. 과정 참 좀 이거는 뭐 참 안타깝다는 말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사실 소비자들이 이런 나쁜 행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LG전자도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인데요. 부장이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작성한 늘 보면 개인 행동이야. 맞아요. 그 네. 국정원 댓글 사건 있었을 아, 때도 그렇죠. 맞습니다.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일탈, 개인적 일탈. 일탈. 여긴 또 일탈은 안 쓰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런 보고서가 어떻게 부장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협력사 직원들에게 회용으로 쓴 돈 자체도 이게 무슨 내부 직원 승계 위해 썼다는 것도 아까 우리 장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직원들이 LG전자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LG가 원하는 대로 고소고발해주고 불리한 진술하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검찰에 가서 양심선언해 이게 다 드러났는데 그냥 깨끗하게 정말로 이번 사안에 대한 정말 저희가 철저히 잘못했고 그다음에 그 해당 강 씨한테 사과하고 그리고 그런 잘못된 어떤 뭐 부품 대금 이런 거 깨끗이 지급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 이게 그동안 여러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라고 또 국민들이나 소비자한테 사과하고 그러면 또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또 걸맞는 또 약간의 자기는 그 회사가 책임질 책임을 지고 또 담당자나 또 책임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좀 책임을 묻고 털고 가야죠.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마시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쉬쉬하고 아니면 하려고 하면 이거는 참 더 커져요? 맞습니다. 네. 더 커지는 사실 거죠. 이게 만약에 돈 주고 끝냈으면 우리가 다루지도 않아요. 맞아요. 저희 방송은 전 세계 119개국에서 들을 수 있는 방송입니다. 이게요 국제망신이에요. 맞아요. LG전자 제품을 한국에서만 쓰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제품인데 이게 그렇죠. 전 세계 119개국의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이 나가는 것을 알면 LG전자가 즉각적으로 빨리 이거를 수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면 이 영업에 상당히 큰 피해가 될 거예요. 결국에는. 더 웃긴 건 오늘 아침에 또 나온 게 후속으로 나온 게 아까 그 경찰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직원들이 고소 고발했잖아요. 네. 그 사장을 네. 또 LG가 경찰에 또 힘을 씁니다. 야 고소 고발했으니까 빨리 수사해 강 씨를. 또 경찰 쪽에 또 회유를 또 했다는 거예요. 그 수사를 좀 빨리 해달라고. 그것도 검찰에 다 들어간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 아까 사법기관, 경찰, 그다음에 이런 돈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이번에 공정위도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아까 그 고소했잖아요. 강 씨가 여기는 뭐지만 알고 봤더니 공정위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그냥 빨리 회사랑 합의해라. 그렇게 또 그냥 대충 끝내려는 그렇게 했다는 거 공정위도.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강 씨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내 편이 하나도 없어. 심지어 직원까지 자기를 횡령 배임으로 고소고발하지. 공정위로 하니까 공정위는 그냥 빨리 회사랑 그냥 대충 합의하라고 하지. 갑자기 경찰은 또 갑자기 수사 확 들어오지. 어떻게 하겠어 진짜.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이분이 극단적인 생각 안 하시고 이렇게 그럼요. 버티셔서 싸울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이분이 속이 굉장히 깊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슬픈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거대 대기업이 뒤에서 배후 조종해서 직원들 그 550, 1,500 이렇게 돈 줘감에 그 자기 사장을 갖다 고발하게 만들고 나중에 이제 양심이 찔리니까 양심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슬픈 사건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를 같이 일하는 조직 안에서 사장과 직원 간에 이거를 이간질 시키고요. 그렇죠. 옛날에 그 친일파들이 많이 하던 건데 이거를 기업 안에서 이렇게 만들도록 한 것은 저는 인간적으로 용서가 좀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LG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샤오미 살 거야. 네. 정말 저는 한국 기업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외국에 가면 공항에 탁
LG, 삼성 삼성. 보이면 얼마나 그렇죠. 가슴이 뿌듯합니까? 네네. 그 국내 기업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으로서 그 명성을 떨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맞습니다. 세계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길은 요런 푼돈, 잔돈 요런 거 띄어먹는 순간 그 수준으로 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그러니까 이게 창피해. 그런 네. 자기 협력사가 이렇게 줄 돈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협력사를 길들이거나 아니면 그 억압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떤 협력사 중소기업을 어떤 착취의 대상으로 네. 삼으면 결국 그 협력사가 부품을 제대로 공급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부품을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대충 만들고 그냥 대충 돈 받고 하려겠죠. 그러면 그 부품을 쓰는 그 LG전자 제품은 결국은 소비자가 쓰는데 소비자 써보고 아 이거 별로네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 이게 LG전자의 손해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주고 제대로 된 부품을 공급받고 또 그 협력사들이 행복해야지. 그럼요. 그래야 제대로 된 부품을 받고 제대로 된 제품이 훨씬 더 자기네들 제품이 좋아지는 것이지. 네. 이런 식으로 막 중소기업 짜고 막 단가 후려치고 네. 돈 제대로 안 주고 그러면 그 협력사들이 제대로 된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결국에 이게 다 부메랑으로 자기 기업한테 온다는 사실을 그럼요.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 아쉽습니다, 예. 진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좀 약간 스투피드해. 아, 좀 오늘 영어 되네요. 오늘. 영어 좀 되죠. 스투피드. 스누피 같다. 아, 참 슬프지만 저희가 조금 경쾌하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지금 그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좀 제대로 돼야 될 텐데요. 늘 이런 이슈 다룰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맞습니다. 그냥 넘기가 힘듭니다. 공정거래 확보를 위해서 정말 공정위도 똑바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잘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정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안 봐.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